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집을 갖고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유지비와 세금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가격에 쉽게 팔릴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집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만 믿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보유세입니다. 예전보다 집값이 2배 올랐다면 세금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같은 장기 수선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더욱 많이 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는 자산이었던 집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집을 가진 것이 노후 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수도 배관, 전기 설비, 방수 공사 등 필수적인 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집을 팔려고 해도 오래된 집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붕 수리, 외벽 도색, 난방시설 교체 등 추가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만약 임대 수입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유지비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노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세금, 유지 보수 비용이 생활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이사 비용, 복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생활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바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금을 타거나 저축을 깎아 써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목이지나 주택연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월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이사 비용도 부담되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집은 남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비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월세를 구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때문에 오히려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집은 수리비 부담이 커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낮은 가격에 팔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급하면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집을 팔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월세로 전환하려 해도 월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전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도 크게 흔들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팔아야 하면 더욱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높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채의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균형 잡힌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포함한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집값 하락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려 하지만 정작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가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화랑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도 낮아집니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후 자산과 함께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재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먹는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건강보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병원비, 약가, 건강검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비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식단 조절, 건강식품, 재활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의료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하면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큰 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재산세와 유지 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택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살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집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 자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를 도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만 믿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 한 채만 믿지 말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끊기고 관리비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한 세입자의 미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므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이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연금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집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을 고려할 때도 유지비와 공실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한 연금 방법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다양한 연금 옵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노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연금, 저축, 투자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부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공감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서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